네, 안녕하세요. 예, 투두메이트 개발한 개발자 강윤식이라고 합니다. 예, 개발자로서 이렇게 기록에 대한 앱을 여러 개 개발했었고, 그 투두메이트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공유할 만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좀 학생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잠깐 제 학생 때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어, 조금 안 그래 보이는데 10년 전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저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던 그 학생이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는 되게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개발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픽 개발자 아니면 뭐 앱 개발자, 뭐 이렇게 뭐 서버 개발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이때 학생이니까 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픽 개발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뭐 앱 개발을 공부하면은 그래픽 개발에 대해서 공부했던 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떻게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실습을 했던 거 절대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use it or lose it. 그래서 그 알면은 꼭 써봐야 한다. 해서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만들고자 뭐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꼭 그걸 뭔가 사용해가지고 반드시 프로덕트 단계까지 가야 한다. 가보고 와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되게 앱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택했던 주제가 메모였어요. 왜 메모냐면은 메모가 일단 간단하잖아요. 그냥 그 메모 리스트가 나오고 뭐 메모 작성을 하고 메모 수정을 하고 그 개념은 되게 간단한데 그 개발자 입장에서 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어떤 주제가 많거든요. 이렇게 데이터 저장, 데이터 불러오기, 데이터 뭐 삭제, 재정렬, 뭐 그리고 제가 원하면은 뭐 이렇게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뭐그 음성도 넣을 수 있고 뭐 전송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주제를 공부할 수 있었던 실험이었기 때문에 그 메모 앱을 되게 엄청 여러 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만들다가 보니까 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 보시면 입력칸이 상단에 있어요. 새로 메모를 입력할 때 상단에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바로 여기서 입력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 모바일이랑 컨텍스트에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모바일 세계에서는 맨 상단에 있는 게 최신이거든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누르기 불편해요. 왜냐면은 그 모바일 핸드폰을 쓰면서 손가락은 아래에 있거든요. 그 아래에 있다 보니까 위에 누르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죠. 어, 이게 일단 좀 약간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메모 앱이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바일에서의 메모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모바일에서의 메모는 일단 입력할 때까지 정말 그 순식간에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장 생각한 걸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단계가 예를 들어 있으면은 뭐죠? 방금 생각했던 것도 까먹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버전으로 만들었던 게 모멘트라는 앱인데 이게 뭐가 좀 특이하냐면은 그 보시면은 풀다운 투 애드 메모 그러니까 화면에 아무 곳이나 이렇게 하단으로 쓸어 내리면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 모바일이라는 컨텍스트에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 그러니까 2010년도쯤 이때 그 트위터로 소개됐던 모바일 그 제스처 중에 하나가 그 당겨서 새로 고침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겨서 새로 고침한다. 그러니까 새로 고침도 약간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메모를 입력한다는 것도 약간 미래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당겨서 메모를 새로 넣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은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당겨서 바로 이렇게 메모를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진도 넣을 수 있고, 네, 그때 당시에 제 사진이 되게 많았네요. 지금 별로 없는데.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카테고리화 대신에 뭐 중요도만 선택할 수 있고 뭐 위젯도 넣을 수 있고 뭐 지도도 넣을 수 있고 에버노트에 백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해봤어요 여기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입력하는 것만큼은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메모를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만들 수는 없지만 가장 빨리 입력한 것만큼은 할 수 있겠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메모 앱은 나 혼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발표됐던 게 애플워치거든요. 애플워치 2014년에 소개가 돼서 2015년에 나왔나 그때쯤 그랬었죠.
근데 애플워치를 쓰면은 좀 더 그 빠르게 입력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을 그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애플워치에서 그 음성을 입력해가지고 하는 거 하면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모멘트라는 앱에도 애플워치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애플워치를 넣은 다음에 애플워치를 그 켠 다음에 여기서 뭐 음성 입력해가지고 바로 메모를 할 수 있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근데 뭐라 해야 되지? 그 어쨌든 제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텍스트로 변환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어떤 뭐지 불안감 이것 때문에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써보니까 저도 잘 안 쓰게 만들어 놓고도 저도 잘 안 쓰게 돼서 다른 앱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넘어갔던 게 그 레코라는 앱인데 아 이거는 보통 그 음성으로 메모를 한다고 하면은 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가지고 넣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음성이 그냥 그 음성으로서 그 저장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앱인데 둘 다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애플워치를 위한 앱인데 그 아이폰에서도 앱이 있긴 해야 되니까 그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 하단에 동그라미 눌러서 그 녹음을 하면은 그 녹음한 내용도 녹음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한 것도 녹음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들어보면은 텍스트도 볼 수 있고 그 녹음한 음성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완벽한 메모가 아닌가 어, 해서 저기 아이폰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애플워치에서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 시계 화면에 보시면 저기 그 녹음 버튼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바로 녹음이 되고 그래서 아이폰은 전송돼 가지고 저장이 되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장 빠른 메모에 대해서는 약간 나름의 정의를 내렸고 약간 어느 정도의 단계에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잘 만든 거 아닌가 했었는데 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앱이 반응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반응이 뭐 추천도 됐었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첫날에 7,500만 건, 7,500건 정도 다운됐었는데 한 4일만 지나도 확 꺼지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것도 적은 건 아니었어요. 한 450건 정도 됐었는데 근데 어쨌든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청 안 쓰지? 첫날에만 이렇게 뭔가 뭐 실망을 하나? 뭐 그러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마저도 그 앱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쓴 메모 앱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메모 앱인데도 저도 잘 안 쓰게 돼서 이걸 왜 안 쓸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메모라는 약간 좀 근본적으로 좀 그 외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가 뭘 썼다고 해도 어 그거를 저만 나중에 안 보게 되면 그만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메모에다가 뭐 강아지 산책시키기 써놓고 나서 뭐 제가 나중에 그냥 안 본 거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기록이라는 거의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다른 사람이 그 제 메모를 보면은 다른 사람 제 기록을 보면 좀 더 가치가 있게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뭐 제가 강아지 산책시키기를 써놓고 근데 그 다른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 약간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과거에 했던 것들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약간 인정을 해주면서 저도 약간 좀 일관성을 지키고 싶어 하니까 뭔가 좀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의 이렇게 행동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른 제 개인적인 기록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그 앱을 기획을 하게 됐고 기록 중에서 그 기록을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도 할 일을 공유하는 앱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만들었던 게 메이트라는 앱이었어요. 그 런닝메이트라는 그 이름에서 따가지고 메이트라고 지었는데 이거를 좀 보시면은 인스타그램이랑 되게 닮았죠. 근데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을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시면 인스타그램이 당시에 워낙 이렇게 막 뜨고 있었고 뭐 저도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어떤 정체성에다가 그냥 내 달성률만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만들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다른 앱을 참고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왜 만들지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거를 만들면은 결국에 좀 그걸 쓰지 왜 이걸 쓸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기획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는데 생각했던 게 저기 뭐 좀 다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때는 투두메이트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서 보시면은 사진이라는 건 사진이란 개념을 일단 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뭐 윤 네이버랑 뭐 윤 뭐 이런 두 사람이 같은 PDR에 존재를 해서 뭐 그 이 사람이 뭘 했었으면은 좋아요 눌러주고 이런 기능이었는데 나중에는 좀 바꿔서 뭐 그 한 사람당 한 페이지를 점유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나름 꾸미면서 이렇게 서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뭐 좋아요 기능도 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프로토타입을 되게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요. 그렇게 많이 만들고 나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버전은 채택하게 됐고 그리고 보시면은 그 이전과 이전 후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 제가 그 당시에 우연하게 색상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 원래 저는 되게 무채색을 좋아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연히 뭐 이렇게 색상이란 개념을 약간 접하면서 아 색깔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되게 행복해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구나 하면서 좀 색상을 즐길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들을 다 섞어서 결국에는 그 투드메이트라는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투드메이트라는 게 어떤 앱이냐면은 그 개인별로 목표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대해서 오늘 당장 무엇을 하겠다 이런 걸 선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봐 주는 거죠. 그리고 지켜봐 준 사람들은 그 좋아요로 어, 이렇게 뭐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성취감을 느껴서 좀 더 많은 그 할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네 그런 거를 네, 기획을 했습니다. 어, 2020년 3월 25일에 개발 시작해서 8월에 출시가 됐고 개발자 한 명에 디자이너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서 했었고 이건 좀 기술적인 얘기인데 뭐 이런 걸 써서 적은 인원으로 거의 모든 플랫폼을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뭐 웹, 뭐 맥OS까지 한 명인데도 이렇게 여러 플랫폼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현재 뭐 14만 명, 1일 사용자 13만 명, 그리고 누적 사용자 수가 70만 명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상단에 팔로잉 목록 있고 달성량 그리고 달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표별로 오늘 내가 뭘 했고 좋아요를 받은 것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둘러보기 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둘러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찾거나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할 일 옵션도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할 일이 기본적으로 그 오늘 당장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나중에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관하면 저장해서 나중에 이건 오늘 하겠다 하는 거는 빼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목표별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색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공개 설정을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숨기고 싶은 할 일은 그 보여줄 사람한테만 정하고 아닌 거는 전체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까지 했던 앱, 그러니까 그냥 메모 앱이었었는데 개인만 보는 메모 앱이었었는데 그걸 공유하는 그 앱이 되면서 무엇을 고려했는가를 보시면은 일단 그 할 일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사적이거든요. 그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 생각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세세하게 공유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팔로우 공유하겠다 이게 아니고 뭐 팔로잉 하는 사람 중에서도 누구누구한테만 이 목표를 공유하겠다 이런 게 가능하고 네, 그 사용자별로 공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조건 칭찬만 오가게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사소한 일상이기 때문에 비난받을 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 할 일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뭔가 나쁘지 않은 내용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그 나쁜 내용도 오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애초에 막아서 뭔가 자그만 일을 했다고 해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올릴 수 있게. 왜냐하면은 너무 조그만 일을 사소한 일을 올려가지고 이건 뭐라 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불안감이 들면은 올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현재 댓글 기능도 없고
좋아요만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는데 어, 네, 아직까지는 잘 동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 왜 이걸 안 했어 이런 피드백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될 텐데 근데 그거는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개발할 때 그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서 뭐 이렇게 왜 안 했어 이런 기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내봤는데 근데 그걸 보내도 그 사람이 그걸 하진 않더라고요. 어, 왜냐하면은 제 생각엔 동기화 부여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어, 엄마 친구 아들은 독서실 간다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너 독서실 안 가니? 이런 것보다 너 친구는 독서실 갔는데 너는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내 친구가 지금 뭐 일요일 오후에 막 책을 읽었대. 그러면 아 나도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막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친구가 뭘 하는 게 가장 동기와 부여가 된다. 뭐 마찬가지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자식은 막 뭐라 해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등으로 보여줘야지 애가 열심히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서 뭐 비슷한 얘기로서 네 그렇게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약간 노크 기능,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오랫동안 접속을 안 한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노크 기능 해서 뭐 요즘 어떠세요? 뭐 잘 지내세요?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 보내는 거는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제가 여러 가지 기록 앱을 만들면서 이렇게 느꼈던 점으로는 기록이라는 게 약간 좀 그냥 단어만 들었을 땐 굉장히 과거란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사실 기록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뭘 하기 위해서 과거에 썼던 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미래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은 과거에 썼던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과거에 썼지만 미래를 위해서 현재에 살아 있어야 되고 또 미래에서 그거를 좀 받쳐줘야 되죠. 그래서 기록 정말 가장 완벽한 기록이라는 거는 그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어, 네, 그 현재로서의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록이라는 앱을 위해서 뭐 이런 저만의 어떤 그 개발적인 기록이 있었던 걸 여러분에게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도 제 기록을 보고 좀 더 이렇게 저보다도 좀 더 이렇게 나은 사고를 하시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 되시면은 예, 이 발표도 좀 더 그 의미가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